2026년 당신의 재물운이 지금 당장 막혀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함께 사는 그 사람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사주와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기운이 공간을 타고 흐른다고요.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단순한 미신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수입은 늘었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있는 분들,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2026년 병 5년, 아니 정확히는 병 5년에서 정민년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혼자 거주하는 것이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기는 띠가 어떤 띠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의 기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천간이 병화이고 지지가 오화입니다. 불의 기운이 두 개가 겹친 굉장히 강렬한 해예요. 화기가 강하면 활동성이 폭발하고 변화와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좋지만 안정과 촉적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기운이 흐르죠. 풍수지리에서 화기가 강한 해에는 주거 환경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나의 기운과 어떻게 어우러지느냐가 재물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6년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해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주의 용신과 시신이 살아나야 비로소 재물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함께 사는 사람의 기운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물의 기운이 필요한 사주인데 함께 사는 사람이 불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필요한 기운을 상대방이 계속 끌어당기거나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쌓이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2026년 혼자 살아야 재물운이 들어오는 띠,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자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강한 화기가 자수를 직접 충하는 구조거든요. 자오충이라고 부르는데 이 충이 일어나면 내 기운이 극심하게 흔들립니다. 특히 함께 사는 사람에게 오화의 기운이 강하거나 말띠, 양띠 기운을 가진 분이 있다면 더욱 심해집니다. 쥐띠분들은 2026년에 혼자 생활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을 때 수기의 흐름이 살아나고 그 수기가 재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역학자들 사이에서는 쥐띠분이 2026년에 독립하거나 독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왔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동거인은 말띠입니다. 좌우충이 현실화되는 조합이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기운을 깎아먹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띠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6년처럼 화기가 강한 해에 목은 화의 재료가 됩니다. 돌이 타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잖아요. 목생화 구조예요. 내 에너지가 화에게 계속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토끼띠 분들은 2026년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함께 사는 사람이 강한 화기를 가지고 있거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면 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사주에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재물도 함께 나갑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결국 에너지를 쓰는 행위거든요. 기운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토끼띠 분들, 2026년에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완전히 혼자 살기 어렵다면 적어도 독방을 확보하거나 귀가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오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2026년은 지지가 오화이기도 하죠. 같은 기운이 겹치는 것을 사주에서는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화기가 과다해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타버리거든요.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약한 말띠분들의 경우 화기의 과다가 재물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기가 강한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요. 상상이 되시죠? 말띠분들은 특히 뱀띠, 양띠, 말띠와 함께 거주할 경우 재물 손실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기끼리 모이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듯 돈이 이유 없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2026년 말띠분들에게는 혼자 사는 환경이 화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냉정한 판단력이 살아나고 충동적인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기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풍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2026년 강한 화기를 상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수기를 집 안에 들이는 겁니다. 작은 수족관, 어항, 실내 분수, 혹은 물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계열의 소품, 이런 것들이 화기를 중화시키고 재물운의 물기를 만들어줍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라면 이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죠. 함께 사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취향이나 기운과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더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기가 강한 해에 금은 녹는 기운에 놓이게 됩니다. 화극금이라고 해서 화가 금을 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금은 사주에서 의지력, 결단력, 그리고 재물을 담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그릇이 녹아버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잖아요. 2026년 원숭이띠 분들의 재물 구조가 딱 이렇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기 쉬운 해예요. 특히 함께 사는 사람이 강한 화기를 가진 경우 금기가 더욱 빠르게 소모됩니다. 가족이라도 이 구조에서는 에너지 소진이 일어납니다. 역학자들이 원숭이띠에게 2026년은 독립 또는 독립적인 생활, 공간 확보를 강력히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혼자 사는 공간에서 재물운을 높이려면 금색 또는 흰색 계열의 소품을 집 서쪽에 배치하세요. 신금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거든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유리한 해와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한 해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고란살, 덕각살 같은 신살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정 연도에 특정 살이 겹치면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기운을 보호하는 갑옷이 됩니다. 2026년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띠들 외에도 개인 사주 구성에 따라 혼자 살기가 유리한 분들이 더 있습니다. 본인의 사주 원국에 금수가 약하고 화목이 강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의 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6년 독립적 생활이 재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강한 화기 속에서 수기는 계속 증발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이 불에 의해 계속 소모되는 구조예요. 돼지띠 분들은 2026년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면 그 사람의 기운이 내 수기를 더욱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재물은 맑은 정신으로 관리해야 쌓이거든요. 흐린 판단으로 한 투자,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 이런 것들이 재물 손실로 이어집니다. 돼지띠 분들이 2026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수기가 회복됩니다. 수기가 살아나면 판단력이 명확해지고 재물관리 능력이 되살아나요. 이게 풍수와 사주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이제 실제로 혼자 살 때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풍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 관리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재물 기운도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둡거나 물건이 넘쳐나면 기운이 막힙니다.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특히 신발은 가지런히 정렬해 두세요. 혼자 살면 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침실 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동남쪽 방향이 재물 기운이 모이는 방위로 꼽힙니다. 침실이나 책상을 동남쪽 방향으로 배치하거나 그 방향에 재물과 관련된 소품을 두세요. 혼자 사는 공간이라면 이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분과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특히 잎이 풍성하고 미로 자라는 식물이 재물운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화폐나무나 금전수 같은 이름부터가 재물을 상징하는 식물들이 있죠. 혼자 사는 공간에서 이 식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재물관리 습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번째, 북쪽 방위를 정리하세요. 2026년에는 북쪽 방위에 수기를 더해주는 것이 강한 화기를 균형 잡아줍니다. 화장실 방향이 북쪽이라면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고 북쪽 벽에는 물과 관련된 그림이나 파란색 계열 소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재물운에 좋다는 말이 가족과 무조건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집안에서라도 독립된 방을 쓰거나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내 기운이 다른 사람의 기운에 잠식되지 않는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나의 용신과 희신이 살아나고 재물 기운이 축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5개 띠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쥐띠는 좌우충으로 인해 혼자 있을 때 수기가 보호됩니다. 토끼띠는 화기의 재료가 되는 목기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환경이 에너지 보존에 결정적입니다. 말띠는 화기 과다를 방지하기 위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스스로 기운을 조절해야 합니다. 원숭이띠는 금기 보호를 위해 독립적 공간이 필수적이에요. 돼지띠는 수기 회복을 위해 조용하고 혼자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같은 쥐띠라도 사주 원국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에서 2026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물운은 결국 습관이고 환경입니다. 풍수와 사주는 그 환경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내 에너지를 보존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재물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의 기운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2026년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사업운과 직장운이 가장 강한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